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초보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JD 부자연구소 국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모두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하니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는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델타 우려 추스르며 기업 실적, 주식, 주가 올라가고 국채 떨어지고 달러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92%, S&P 500 지수는 0.82%, 다우존스 지수가 0.83%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것. 요즘 실적 시즌이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적은 구독자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 때문에 어제 3% 이상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나스닥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 했죠. 이날 발표된 코카콜라, 버라이즌, 존슨앤존슨, 치폴레 모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다우존스 지수도 모두 올랐습니다. 비트코인도 다 올랐는데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3만 불을 넘기면 다시 올랐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10년물 금리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1.288%까지 올랐는데요. 1.2%대 아래까지 떨어졌지만 지금 다시 서서히 오르는 중입니다. 왜 10년물 국채금리가 얼마 전 급락을 했었나라는 것이죠. 1.1대까지 떨어졌었죠. 1.7대까지 올라간 게 엊그제 같은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최근 급락한 것은 재무부가 신규로 미국채를 팔지 않고 10월 말까지 셧다운에 대비해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28조 5천억 달러인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유예 기간이 오는 7월 31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가 7월 말까지 부채 한도를 또다시 유예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모두 휴가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월 말 부채 유예가 협상 없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채 유예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디폴트가 오는 것이냐? 아닐 것입니다. 연방 정부는 그래도 10월에서 11월까지 쓸 현금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폴트에 대비한 재무부는 그동안 미국채 신규 발행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려는 수요는 시장에서 많고 재무부의 국채 발행량이 줄어드니 일시적으로 10년물 미국채 시장에 수요가 몰려서 급격히 몰려서 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채 한도 상향 유예 기간은 지나도 디폴트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현금으로 연방정부는 10월에서 11월까지 버틸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때까지 의회에서 부채 한도 상향을 의견해주면 상황 종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막상 7월 31일에 부채 한도 상향이 종료되었을 때, 그러니까 유예가 종료되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같은 일에도 반응은 제멋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초보 투자자는 이럴 때 갈팡질팡합니다. 매수 타이밍, 보유기간, 매도 타이밍을 철저히 본인이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같은 일에도 다르게 반응하며 어떤 때는 급락을 했다가 어떤 때는 반응이 없는 등 알 수가 없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주식 투자는 어제 성공을 했어도 그리고 실패를 했어도 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 듭니다. 매일 새로운 길을 찾는 기분이 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흥 뜬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은 원칙 없이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당연히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투자 원칙을 세우지 않고 주식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에 책임지려는 자세가 없습니다. 혹시나 투자에 실패했을 때 자신의 실패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원칙도 없고 그리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마음도 없으니 일단 찾는 것이 믿고 따를 만한 멘토를 찾습니다. 멘토를 찾는 이유는 조언을 따르면 투자 결정을 안 해도 되니 좋고요. 그러니 머리 쓸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투자를 실패했을 때 실패에 대한 책임도 함께 멘토에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마음 편합니다. 그러나 투자의 손실은 철저히 본인 몫입니다.
아무리 멘토에게 투자의 손실을 떠넘긴다 하더라도 손실이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투자의 실패로 배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멘토가 어떤 원칙을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종목을 사라 혹은 팔아라와 같은 단순 종목 추천은 더더군다나 배울 것이 전혀 없는 투자입니다. 왜 사라고 했는지 왜 팔라고 했는지를 이해하고 동의해서 사고 파는 과정이 없다면 실패한 투자다 할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할 때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가 있습니다. 장사를 할 때 내 탓을 하면 장사에 성공하고요. 남 탓을 하면 실패합니다. 치킨집을 차렸는데 조류 독감이 와서 망했다. 삼겹살집을 차렸는데 돼지 황열병이 와서 망했다.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유행이 지나가서 망하고 사장이 잘못해서 망했다. 종업원의 불출전 때문에 망했다. 기타 등등 남 탓, 날씨 탓, 유행 탓 이런 탓을 하다 보면 실패로부터 배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신의 탓을 하면 실패로부터 반성이 있고요. 반성을 통해서 재도전을 할 때 더 철저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 반성, 준비 과정이 없이 그냥 남 탓으로 일관하면 장사 미천 다 말아먹고 친이천 돈까지 끌어다가 온 집안 식구 다 망하게 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것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멘토의 조언은 참고는 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면 조던의 칼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시리즈로 이제 글을 써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 때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초보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구독 안 해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